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집합 건물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집합 건물 관련된 법률 문제나 분쟁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피일 차일 미뤄왔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집합 건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집합 건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합 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 같은 건물에 살고 계시거나 소유하고 계신가요? 한 건물 안에 여러 소유자들이 각자 독립된 공간, 즉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자들을 구분 소유자라고 하고, 여러 구분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용 부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관리 체계가 필요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관리단, 관리인입니다. 집합 건물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관리단과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 또는 입주자 등 집합 건물 관계자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면 집합 건물에는 관리단과 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관리단은 해당 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별도의 설립 절차가 없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히 설립되는 것입니다. 관리단이란 법률상 자동 설립되고 구분 소유자 전원이 그 구성원이 됩니다. 관리단 이름으로 공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소송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의사결정은 보통 총회라고 부르는데, 관리단 집회를 열고 여기서 다수결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관리단이 법률상으로 자동 설립되긴 하지만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업무를 추진할 사람과 또 룰이 필요하겠죠. 즉 관리인과 관리규약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스스로 조직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제정입니다. 물론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제정도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리인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대내외적으로 관리단의 대표자이고,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게 선임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집합건물에서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한편 관리규약은 조직의 질서를 세우는 일종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엄격합니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까지 마련되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구체적인 활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어야만 관리단이라는 조직이 구심점을 가지고 대내외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파트는 동별 대표자를 뽑아 회의체를 구성하지만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고 그 대표자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실무상 분쟁이 많은 집합 건물에 가보면 불법 관리단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관리단은 모두 적법합니다. 불법 관리단의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단은 법률상 자동으로 설립되기 때문이죠. 불법 관리단의 말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법 관리인은 말이 될까요?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불법 관리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관리인이 아닌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현장에서는 불법 관리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단과 관리인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정리해보면 집합 건물이 생기면 관리단은 자동으로 조직되고 이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고 일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우선 관리인을 뽑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단은 소유자들의 공동 의사결정 기관이고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집합 건물의 일상적인 관리와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